하루 지나면 벽체 서 있고 하루 지나면 2층 돼 있고 막. 농촌에서는 다 잘해야 해요. 네, 다녀올게요.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 but time is running out, so spend it like it's gold. I'm living like I'm 19. 부럽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고 있구나. I'm at my best when I got something I'm wanting to steal. We're too busy for them problems and problems to feel. Yeah, yeah, no stressing, just obsessing with sealing the deal. I take it in and let it go. I ain't worried about it. 지금은 새벽 5시 8분이고 이제 출근 준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이불 밖으로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남들보다는 이른 출근 시간을 맞추려면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해야 하죠. 출근길 교통수단은 오토바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새벽을 달립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진재 씨는 목수입니다. 목수 중에서도 실내 벽체를 세우거나 천장을 만드는 등 인테리어를 책임지는 내장 목수죠.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진재 씨. 집 짓는 일에 관심을 갖고 2학년 방학 때 목조 주택을 짓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무더위와 싸우며 땀과 열정을 쏟았죠. 그리고 집을 완성한 후 밀려든 성취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졸업 후 친구들처럼 대기업에 이력서를 쓰는 대신 목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각오는 하고 들어왔지만 목수의 세계는 생각보다 더 혹독했죠. 처음 1, 2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는 또 일을 못하니까 일이 매일 있지도 않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계속 일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돈도 이제 적은데 일도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때 시작할 때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올해로 목수 5년 차. 여전히 잘 버티고 있지만 이제 현장을 즐기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땐 학생회장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대학에 진학 후 삶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을 또 열심히 다녀서 이제 취업 준비하고 뭐 스펙 쌓고 영어 공부하고 대외 활동 막 이런 거 해서 회사에 또 똑같이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딱 1학년 때부터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뭔가 반항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좀 쳇바퀴 같은 거기에서 좀 약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 동기들과 송년회가 있는 날, 오랜만에 학교 앞에서 모였습니다. 요즘은 어디에 있어? 일? 일? 오늘까지는 읍면동에서 하고 이제 또 뭐 다른 데로 가겠지? 친구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들어갔거나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씨는 공부를 위해 곧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죠. 너 그럼 교수는 안 하는 거야? 갔다 와서? 써보긴 할 텐데. 떨어지면. 왜 떨어? 박사님이네.
다 우리 이제 막 졸업하려고 막 학교 시험 보고 취업 준비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 학업적인 그런 진로를 이제 목표라는 길로 딱 택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미친 짓이었지. 약간 그때는 부러웠지 맛이. 회사 들어가고 이제 취업하고 이럴 때. 평범하지 않은 진재 씨의 선택에 친구들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목수라고 했을 때 일단은 너무 생소한 직업이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재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선구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이 직장 저 직장 이건 아니겠다 또 다른 직장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술이 있다는 게 되게 자신의 큰 자산이잖아요. 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자신의 그 어떤 강점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걸 계속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방 근무도 가능해? 천안까지는 간다. 천안까지는 간다. 약속이다. 천안까지는 가능. 안녕해. 사실 오늘 제 또래 청년들 만나는 자리라고 해서 저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다들 어떻게 본인 일에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저요. 네, 저는 뭐 만족하는데. 만족하세요? 네. 예. 저는 이거 아니었으면 뭐 하고 먹고 살았나 할 정도로 정말 만족하면서 사실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이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직업의 귀천이 좀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이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불편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약간 손님을 왕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좀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때마다 이제 요리조리 잘 대처하는 편이죠. 사실 농촌에 이제 여자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그 말에서 이제 결혼 문제 그리고 일 문제 왜 시집은 가면 제가 떠날 사람으로 인식을 하던가 그런 문제나 아니면 왜 남자랑 같이 안 왔어 이렇게 맞죠. 예,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시선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약간 일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일은 안 좋은 일이야, 좀 보잘것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내일에 좀 자부심 갖고 내가 하는 일 좋은 일이야, 뭐 멋있는 일이야 이렇게 예. 주위에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은 이제 알아서 오 멋있다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옛말에 그 속담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예, 속담이 있는데 댓글에 사서 고생했더니 노예 취급을 당했다. 어머, 젊어서 편하고 늙어서도 편한 게 좋다. 맞죠. 고생과 성공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꼰대들의 이야기다. 예, 이런 글들이 달렸어요. 저는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중이라 네. 네, 고생을 지금 하는 게 조금 낫다는 편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한 3년, 4년을 1,000만 원도 못 벌고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양대파 시장을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사서 고생 기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정말 농부의 마음이네요. 정말 네. 정말 그 씨를 뿌리는 네, 기간. 인내기가 그런 게 굉장히 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거든요. 진재 씨는 어떠세요? 저 되게 많이 공감해요. 사실 뭐 고생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자기가 원하는 일에서 나중에 어떤 성공이나 뭐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그 노력이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성공의 형태로 뭐 이루어지니까 그 고생은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은 32살이 되는 노대윤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대윤 씨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사한 지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이든 경험 자체를 리얼로 터치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업무량이 많습니다. 출근해서 퇴근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책상 앞에 앉아 일에 매달립니다. 연말에는 이것저것 행사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계획되어 있는 일들 같은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이 쉴 새 없이 그냥 몰아치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문 앞에 커다란 택배 물건 하나가 도착해 있습니다. 기다리던 물건인데 오늘은 이걸 처리하느라 휴식은 포기해야 할 것 같네요. 대윤 씨는 요즘 흔히 말하는 부캐로 티셔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만으로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포츠웨어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부업으로 이제 좀 지금 준비해서 초기 단계에 딱 있는 딱 그런 상태예요. 주문 제작을 해갖고 이제 티셔츠 같은 거 이제 만들고 막 이러는 건데, 이거 근데 다 판매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배송을 다 택배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포장도 이거 다 해야 되고. 원하는 운동복을 직접 제작해 입었다는 대윤 씨. 그런데 SNS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더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죠. 티셔츠 주문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제가 이제 뭐 반차던 아니면 단축 근무 같은 거 다 써갖고 동대문 시장 쪽 가갖고 다 이것도 직접 원단 발품 팔아갖고 원단 하나하나 다 고르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얻은 결과물이 티셔츠거든요. 대학 시절 진로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의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장점을 살려 쇼호스트를 준비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다른 분야로 눈길을 돌렸고 몇 차례 이직을 하고 지금의 회사에 정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안 좋아하시죠. 안전한 직장에 들어가서 안전한 이제 급여 받고 점점 이제 뭐 연봉 같은 거 올리면서 건강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부모님이시고 저희 어머니이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랑 비슷한 연령층을 가진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봤었을 때는 부럽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고 있구나.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에 도전하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관심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티셔츠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서 스포츠웨어 관련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것도 조금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스포츠웨어에 넘어서 이제 스포츠 관련된 사업, 뭐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뭐 운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일을 조금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이거 하이톤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라는 짤 아세요? 네, 너무 알아요. 이누야샤. 맞아요. 그 퇴사짤로 유명한 거 기억하세요? 퇴사. 사실 제가 뭐 퇴사를 뭐 관련돼서 뭘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접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소속사에서 저러면 사실 고소당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MZ 세대들이 퇴사율이 높다고 하면 이제 기존의 기성세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왜 한 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냐.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다. 혹은 끈기가 없다. 근데 사실 요즘 친구들은 사표 던지고 나갔다 하면은 와 멋있다.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가는구나. 나도 곧 따라갈게. 라는 이런 식의 어떤 칭찬과 어떤 존경, 존중의 의미의 그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은 아닌데 실제로 제 책상 첫 번째 서랍엔 항상 사표가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게 있거든요. 사표가요? 낼 건 아닌데 아 진짜. 네, 그냥 약간 부적 같은 거죠. 그 좀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돈도 되고 사실 그래가지고 이보다 더 뭐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힙합 장르는 아주 발라드나 이런 것도 한번 도전. 장르를 아예 발라더로 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생 직장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삶이 좀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되게 획일화된 경로를 따라오긴 하잖아요. 그쵸. 이제 청소년 때는 네. 입시 준비하고 대학 가고 정신없이 취업하고 직장 생활에서 버티다 보면 약간 현타가 한번 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뭔가 그럼요. 열심히 해왔나? 그럼 이제 병을 얻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좀 하고 싶은 거나 좀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우물만 파면 되게 좋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불안정한 삶의 요소들이 많으니까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맞아요. 싶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전까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침엔 해 뜨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서쪽이긴 하지만 저기 산등성이 위로 이제 해가 올라오는 게 겨울이어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도 보이는데 그래도 강화에 살면 좀 어떤 계절감이나 어떤 시간감이 더 잘 느껴지는 게 장점이에요. 눈 뜨면 바로 출근길에 올라 만원 버스에 몸을 싣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단편 소설을 하나 읽고 난 후 명상과 요가를 합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자세를 취합니다.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짧게 들이마시고 경쟁 구도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대학에 가는 대신 바로 사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 없이 일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죠. 100개가 넘는 이력서를 넣었고 어렵게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곳이었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되게 많이 소진이 되고 막 새벽 3시 막까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럼 내 시간이 아예 없고 일을 위해서만 너무 전투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일조차 제가 진짜 저랑 맞는다고 생각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나를 뽑아줘서 하게 된 일이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이 되게 많이 컸어요. 아침 일과를 마치면 일터로 향합니다. 강화도의 한 조용한 게스트하우스. 서경 씨가 몸담고 있는 마을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오전에는 주로 숙소를 청소하고 손님들을 맞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에는 이불 끼는 게 일이에요. 다 솜이불이다 보니까. 이곳에서도 하루하루 열정을 쏟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죠. 홈페이지 정비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체크를 하고 인스타그램에는 어떻게 홍보를 할까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내일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가야 한다고 세상은 재촉하지 언제까지 강화에서 여행자들을 만나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의 삶을, 이 순간을 만족하고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는 경험들이 어떤 일을 하든 나한테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은 있거든요. 그것들에서 오는 만족이 커요. 그래도 뭐 아쉬운 거는 찾아 채워가면 되니까요. 저는 오늘 양대파를 수확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양대파를 수확하고 있는 하우스고요. 그럼 지금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 양대파 밭입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대파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안에 양파를 품고 있습니다. 양파에서 자란 싹을 대파처럼 키웠다 해서 양대파라 이름을 붙였다는데요. 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세상에 내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청년농부 도혜 씨입니다. 대파와 다른 점은 이제 식감이나 이제 맛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양대파 같은 경우는 그런 대파에서 느름한 진 이런 게 나오는데 양대파는 그런 진이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요리에 쓰일 수 있고 농사를 짓는 부모님 덕분에 고등학생 때 우연히 양대파를 개발해 특허까지 얻었습니다. 우리 부엌에 양파 안 먹고 냅두면 싹 나잖아요. 근데 저희 집 부모님도 양파 농사를 시작했는데 판로가 없어서 싹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 동생이 잘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 땅이 널렸으니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한번 심었는데 너무 잘 자라서 양대파를 키우는 농부이면서 농가 10군데를 관리하는 영농조합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일터에서 또래 청년을 만났습니다. 관리자라고 명명하잖아요. 저희는 잡부라고 명명해요. 반장님이랬어요. 대표라 쓰고 잡부라 부른다. 아, 원래 바리스타였는데 잠깐 일 실겸 노는이 아빠를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농촌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많습니다. 능력자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럼요. 숨은 고수들. 네, 숨은 고수들 많아요. 저희 같은. 농촌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농촌은 그렇게 재미없지 않아요.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고등학교 때는 보통 저희처럼 시골 살면은 무조건 도시 가자?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시골에서 기왕 정착할 거 멋있게 정착하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멋있었어요. 놀랄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이제 추진력이라든가 그 연구하는 과정, 그리고 본인이 직접 몸소 이제 뭐 양파 파종부터 해서 종구 생산, 그리고 양대파 파종 생산, 뭐 판매하는 그 포장까지 다 경험을 두루두루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로서는 좀 많이 도움을 받죠, 저희가. 농촌에서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일하며 돈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농부들이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오늘은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준비해야 하는 터라 집중 또 집중입니다. 오늘은 물량이 좀 많이 나가는 날이라서 저희한테 엄청 중요해요. 물량이 많은 곳이 이제 많이 생기면 저희 농가한테도 이제 판로가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생소한 작물이라 양대파를 세상에 알리기까지 혼자 발로 뛰며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판로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죠.
양대파 재배부터 농가 관리, 홍보, 그리고 포장과 유통까지. 도혜 씨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려면 지게차가 필요해가지고 저번에 자격증 땄어요. 농촌에서는 다 잘해야 해요. 전기도 만져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무슨 물도 만져야 되고 그야말로 못하는 것이 없는 당찬 농부입니다. 네, 다녀올게요. 사실 안 힘든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미쳤어요? 난 안 해요 라고 뛰쳐나왔겠지만 제가 선택하고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 그냥 달려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농촌에서.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 참석자 도혜 씨가 모처럼 서울에 왔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사회도 맡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청년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토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서로 낯설고 어색할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도혜 씨는 유일한 농부입니다. 청년 농부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너무 우리를 지원해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실적을 쌓으려면 대기업처럼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는 다 대기업이랑 하고 이제 청년 스타트업은 그런 지원, 같이 함께 해주는 협업 프로그램이 없다. 지역에는 일자리가 저희 제조 기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인난이 너무 낙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대학교나 이런 데서는 지역에서 이제 취업을 요청을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직무 분야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쌍방으로 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들이 피드백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서 이런 자리는 충분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또 공을 들이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면 우리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좋은 일은 일단 내가 당장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고용 안정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이 되는 정규직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짜 중요하죠. 네. 그리고 노동 시간이 이제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고 노동 시간이 끝나고 사적으로 나의 시간을 존중받을 수 있는 워라밸이 완벽한 직장. 너무 엘도라도인가요 지금? 너무 말하는 게 유토피아. 너무 말하는 게 많으신데요. 살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수 일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일이란 걸 어떤 일인지 경험해 볼 수 있게 좀 그런 제도들이 있으면은 목수가 하고 싶을 때 했는데 잘 안 맞으면은 바로 쉽게 그만할 수 있고 근데 잘 맞았다 싶으면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일자리들이 다양성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처럼 맞아요. 직업이 정말 다양해져야 되는데 농촌에서는 직업이 엄청 단순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직업들이 만들어주는 제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해서 이렇게 조금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들이 도시에서 지역으로 많이 네네. 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네네. 그랬을 때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도 중요하고 그 지역 안에 있는 문화나 생태계도 같이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힘차게 출발하시고 모든 청년들의 일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성공의 길은 하나가 아니고 행복을 얻는 길도 하나가 아닙니다. 나만의 가치를 찾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 그 길에 언제나 행복이 머물길 꿈꿔봅니다.